자, 그 다음 이제 여기를 한번 더 설명하고 다시 네트워크 앞에 설명했던 부분 설명을 다시 한번 해줄게요. 자, A 클래스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1번부터 126번까지가 A 클래스. 첫 번째 숫자가. 그 다음에 B 클래스는 첫 번째 숫자가 128번부터 191번까지. C 클래스는 192번부터 223번까지라고 했는데 왜 그럼 그렇게 정했을까? 그냥 랜덤하게 아무 생각 없이 정한 게 아니고 나름 룰이 있어요. 어떻게 그런 숫자가 나왔냐면 이걸 이진수로 표현을 했을 때 가장 첫 번째 비트가 0으로 시작하게 되면 나머지가 뭐 0이든 1이든 다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옥텟만 보였을 때 0으로 시작하면 일단 A 클래스가 돼요. 또 0으로 시작하면 0으로 시작하지 않은 애들은 전부 다 1로 시작하겠죠. 1로 시작하되 두 번째 비트가 0으로 시작하는 그러면 이제 나머지 6개 비트는 뭐가 오든지 간에 여기 이 옥텟에서 나올 수 있는 값은 B 클래스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럼 1, 0으로 시작하지 않는 나머지 애들은 1로 시작하는 애들이고 그 중에서 세 번째 비트가 0인 경우는 나머지 5개 비트가 어떤 숫자가 오른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이 8비트를 계산하면 C 클래스에 해당되는 숫자가 나와요. 그럼 D 클래스는 0으로 시작하는 경우고 E 클래스는 1로 시작하는 경우예요. 그러면 이제 E 클래스에 해당되는 번호가 나와요. 자, 어쨌든 이런 원칙을 가지고 A, B, C, D, E 클래스를 만들게 되었는데 그러면 이렇게 됐기 때문에 A 클래스로 나올 수 있는 숫자는 여기가 0이기 때문에 7개 비트만 임의로 숫자를 바꾸면서 나올 수 있는 값들이에요. B 클래스는 여기 있는 2개 비트가 고정이 되고 나머지 6개 비트에 어떤 숫자가 오든지 간에 어떤 숫자를 넣어서 나오는 값이에요. C 클래스는 이 세 자리가 정해져 있고 나머지 5개 비트가 바뀌면서 나오는 값들이에요. D, E 클래스도 마찬가지 나머지 비트에 있는 숫자가 바뀌면서 나오는 숫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위로 올라가서 A 클래스는 여기 7개 비트를 가지고 만드는 숫자만큼 나오고 B 클래스는 6개 비트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숫자만큼 C 클래스는 5개 비트의 숫자로 만들 수 있는 개수만큼 나오겠죠. 그래서 위로 올라가 보면 A 클래스는 도대체가 우리가 네트워크를 몇 개를 만들 수 있을까? 그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체 8비트 중에 한 개 비트를 빼서 7비트 가지고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7비트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아까 0번하고 그 다음에 127번을 뺐죠. 두 개를 뺐어요. 그래서 여기 두 개를 뺀 거예요. 그래서 126개가 나온다 이런 얘기고 B 클래스는 아까 비트 두 개를 뺐었죠. 비트 두 개를 빼고 네트워크 개수를 쭉 계산을 해야 되는데 원래 B 클래스는 이 두 자리죠. 그러니까 16비트지. 16비트 가지고 이 두 비트를 빼기 때문에 여기가 16비트 중에 두 비트를 빼면은 14비트가 되겠죠. 이에 14승계의 종류만큼 네트워크 개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A 클래스는 요 하나 가지고 첫 번째 비트 빼고 8비트 가지고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대략 126개인데 그 다음에 B 클래스는 이제 여기 16비트 가지고 두 개 비트 빼서 14비트 가지고 만들 수 있어서 더 많은 거고 16,000개 정도. C 클래스는 이 세 개의 영역이죠. 그 중에서 비트 3개를 빼고 나머지 비트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값들이 C 클래스죠. 그래서 24비트 빼기 앞에 있는 3개 비트를 빼서 나머지 21비트 가지고 만들어내는 종류만큼 나와요. 그래서 이만큼 200만 개 이상의 네트워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C 클래스 네트워크 몇 개? 대략 200만 개. B 클래스는 몇 개? 16,000개 정도. A 클래스는 대략 한 126개 정도가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건 네트워크의 개수고 각각의 네트워크마다 호스트를 몇 개 연결할 수 있느냐? 이건 아까 설명했던 그렇게 개수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제 IP 어드레스 중에 좀 독특한 IP 어드레스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 몇 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자, 네트워크 어드레스는 좀 전에 얘기했죠. 어떤 거냐면 IP 어드레스가 있을 때 네트워크 아이디를 먼저 추출하고 그 다음 나머지 호스트 아이디를 추출했을 때 네트워크 아이디는 그냥 그대로 사용하고 호스트 아이디를 전부 다 0으로 바꾸었을 때 그 전체를 우리는 네트워크 어드레스라고 한다. 그럼 그 네트워크 어드레스는 뭘 의미하느냐? 그 네트워크의 대표 이름이에요. 대표값. 그 네트워크를 가리키는 번호예요.
그래서 호스트에다가 할당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네트워크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 네트워크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호스트 부분의 주소가 모두 0인 것. 이게 네트워크 어드레스. 그 다음에 브로드캐스트 어드레스는 어떤 용도로 쓴다? 그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호스트에게 데이터, 즉 패킷을 전달할 때 사용하는 주소. 이게 브로드캐스트 어드레스예요. 근데 그건 어떻게 만든다? 호스트 부분을 전부 다 1로 바꿔주는 거예요. 2진술 했을 때 1이니까 바꿔 얘기하면 10진술 했을 때는 255가 나오는 거죠. 자, 호스트 부분을 전부 다 1로 바꿔. 즉 호스트 부분을 전부 다 10진술 했을 때 255가 되게 하면 브로드캐스트 어드레스고 얘는 거기에 그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든 호스트의 데이터를 전송할 때 그때 사용한다. 그 다음에 이제 IP 어드레스 중에 전부 다 255, 255, 255, 255 가장 마지막 번호가 있어요. 얘는 DHCP라는 것을 사용할 때 써요. 이것도 브로드캐스트 번호죠. 근데 우리가 연구개발용으로 남겨놓은 그 이 영역이 되겠지. 이 영역, 이 클래스에 해당되는 영역인데 우리가 그 부분은 쓰지 않기로 됐죠. 근데 어쨌든 특정한 이 어플리케이션에 활용을 해요. DHCP 서버를 찾을 때 써요. 이건 DHCP 할 때 DHCP가 뭔지는 나중에 뒷부분에서 그리고 실제로 구현하는 방법도 뒤에서 나올 텐데 그때 다루기로 하고 어쨌든 255, 255, 255, 255라는 번호를 사용한다. DHCP가 뭐냐면 IP 어드레스를 내가 안 가지고 있어. 그래서 누군가한테 IP 어드레스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요청하면 DHCP 서버가 그걸 보고 답장을 해줘요. 너는 이 IP 어드레스를 써라라고 할당을 해줘요. 그러면 어떤 호스트가 그 IP 어드레스를 다시 설정을 해서 이제 인터넷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때 IP 어드레스를 달라고 요청할 때 이 번호를 쓰는 거예요. 자, 그다음 이제 루프백 어드레스라는 게 있어요. 루프백 어드레스는 뭐냐면 나 자신을 가리켜요. 루프백 내가 나의 원래 이제 내가 통신을 하려면 IP 어드레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 IP 어드레스 말고 루프백 IP 어드레스를 쓰면 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그 IP 어드레스는 127로 시작해요. 아까 A 클래스에 속하지 않는 127번이 있었죠? 자, 127로 시작하는 번호는 전부 다 루프백 어드레스이고 루프백 어드레스라 하면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거고 이건 언제 쓴다? 내가 나하고 통신을 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나하고 통신할 때. 그럼 왜 한다? 내가 통신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때 써요. 그때 내가 나한테 데이터를 주고받고 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이 루프백 주소가 있는 거예요. 자, 네트워크 통신 장비가 없고 네트워크에 연결된 것처럼 동작하는 가상의 IP 어드레스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그냥 통신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때 그렇게 쓰면 돼요. 자, 127로 시작하고 내부 테스트할 때 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0번으로 시작하는 번호도 하나 있었죠? 그 중에 0000으로 시작하는 번호는 이건 이제 특정한 목적에 있게 쓰는 거예요. 0000 이거는 디폴트 라우트라는 값으로 써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뒷부분에서 다시 나올 텐데 데이터를 내가 누구한테 보내야 될지 모를 때 누구한테 보내야 될지 모를 때 또는 처음에 자기 IP 어드레스를 모를 때 뭐 이럴 때 등등 해서 정해진 특정한 누군가가 있어요. 걔한테 데이터를 보내는 거예요. 일단은 내가 누군가한테 데이터를 보내야 될지 모를 때는 000한테 보내요. 그러면 그 000으로 지정된 번호 이 000이라는 번호하고 다른 번호하고 지정을 해놓고 매핑을 시켜놓고 그 IP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는 그 누군가한테 데이터를 보내는 거예요. 어쨌든 얘는 디폴트 라우트 값이라 하고 얘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번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IP 어드레스 중에 사설 IP 어드레스라는 게 있어요. 사설 IP 어드레스에 반대되는 개념은 공공 IP 어드레스예요. 얘는 private IP 어드레스고 반대되는 개념은 public IP 어드레스예요. 자, 퍼블릭 IP 어드레스, 프라이빗 IP 어드레스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사설 IP 어드레스는 컴퓨터에 전부 다 할당할 수 있고 다 가능해요. 그런데 네트워크 내부적으로는 통신이 잘 돼. 그런데 인터넷은 안 돼. 네트워크 바깥으로는 데이터를 전송할 수 없어요.
그런 IP 어드레스를 왜 쓰느냐? 어, 일단은 테스트용으로 네트워크 내부에서 테스트용으로 일단은 사용해 보세요 라는 목적으로 할당을 해준 번호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네트워크에서 서로 네트워크끼리 서로 통신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때는 전부 다 사설 IP 어드레스 가지고도 서로 통신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외부 네트워크로는 못 나가. 이런 단점이 있죠. 그런데 이건 가끔 필요해요. 그래서 사용하는 거. 그러면 퍼블릭 공공 IP 어드레스는 내부적으로도 다 되는지 안 되는지 되면서 동시에 밖으로도 나갈 수 있는 번호예요. 그 대신 사설 IP 어드레스는 무료, 공공 IP 어드레스는 유료, 돈을 주고 써야 돼요. 사설 IP 어드레스는 무료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만 쓸 때는 무료로 사용을 해라. 그 대신 밖으로는 못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설 IP 어드레스는 도대체가 몇 번이냐? 어떤 번호가 사설 IP 어드레스냐? 이건 클래스마다 조금씩 달라요. 자, 클래스마다 다른데 여기 보면 A 클래스는 10번으로 시작하면 전부 다 사설 IP 어드레스예요. 10번으로 시작하면 B 클래스에서는 172.16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172.16부터 172.17, 172.18 해서 쭉 가서 172.31번까지 전부 다 16개예요. 이 16개 네트워크가 B클래스에서 사설 IP 어드레스예요. 뒤에 여기 X라고 되어 있는 건 이제 호스트 영역이니까 호스트 이런 호스트에 할당해 줄 때는 이 호스트 번호를 다 다른 번호로 해가지고 중복되지 않게 할당을 설정해서 사용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C클래스에서는 192.168.0번부터 192.168.255번까지 전부 다 256개예요. 0번부터 255까지니까 네트워크 256개가 사설 IP 어드레스예요. 이 사설 IP 어드레스 영역은 누구나가 사용할 수 있어요. 내부적으로는. 그렇지만 외부로 네트워크가 안 되게끔 설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들은 네트워크 내부에서 테스트용으로 쓰거나 아니면 임시로 확인을 해보거나 이렇게 할 때 사용하는 번호예요. 이 네트워크의 사설 IP 어드레스 영역은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돼요. 전부 다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서브넷 마스크를 이제 설명을 해줄게요. 자, 이제 서브넷 마스크가 뭐냐면 일단은 컴퓨터 일반 호스트에 IP 어드레스를 딱 알려주잖아요. 설정을 해줬어. 그런데 우리 사람은 IP 어드레스를 딱 보면 이게 A 클래스인지 B 클래스인지 그리고 각 클래스마에 따라서 어디서 어디까지가 네트워크 아이디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호스트 아이디인지 알아요. 그런데 이런 컴퓨터는 그걸 몰라. 그래서 그걸 IP 어드레스를 딱 보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네트워크 영역이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호스트 영역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나의 데이터 하나를 더 주는 거예요. 그게 서브넷 마스크예요. 서브넷 마스크는 IP 어드레스하고 같이 써서 같이 이제 조합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디서 어디까지가 네트워크 영역이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호스트 영역인지 알 수 있어요. 컴퓨터가. 자, 그럼 서브넷 마스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똑같이 32비트 크기예요. 아까 IP 어드레스는 32비트라고 그랬죠? 서브넷 마스크도 마찬가지 32비트예요. 그 다음에 얘는 어떤 의미로 쓰느냐? IP 주소 중에서 네트워크의 비트를 알려줘요. 네트워크 어디서 어디까지인지를 알려준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서브넷 마스크도 32비트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알려주느냐 IP 어드레스 중에서 네트워크에 해당되는 부분을 전부 다 이렇게 1로 표시하고 호스트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을 전부 다 이렇게 0으로 표시해요. 서브넷 마스크는 그래서 우리가 IP 어드레스를 보면 앞부분이 네트워크 영역이고 뒷부분이 호스트 영역이기 때문에 이 서브넷 마스크를 쭉 이진수로 표현을 하면 앞쪽이 1이 모여 있고 호스트 영역이 뒤쪽에 있기 때문에 뒤쪽에 0이 모여 있어요. 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서브넷, 보통 얘를 지금 이제 이건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서브넷 마스크를 우리는 그냥 네트워크 마스크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자, 그러면 보죠. 자, 이제 우리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를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할 텐데, 각각의 서브넷 마스크를 어떻게 쓰는지 보죠. 자, A 클래스는 네트워크가 8비트이고 나머지가 호스트 비트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A 클래스의 주소가 있을 때는 서브넷 마스크를 어떻게 써야 되냐면, 서브넷 마스크를 이런 식으로 써줘야 돼요. 왜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되냐면, A 클래스는 여기 8비트가 네트워크 영역이야. 나머지가 호스트 영역이야. 그렇기 때문에 서브넷 마스크를 만들 때는 여기 네트워크 영역에 해당되는 이 8비트를 전부 다 1로 표시하고, 호스트 영역에 해당되는 부분은 전부 다 이렇게 0으로 표시를 해줘요. 그리고 이 IP 어드레스 영역과 그 IP 어드레스의 크기와 서브넷 마스크의 크기가 동일하게 32비트라고 했으니까 똑같이 맞춰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앞부분을 1로 맞춰주고 나머지가 전부 다 호스트 영역이기 때문에 0으로 해줬죠. 이걸 10진수로 전부 다 표현을 하면 앞에 있는 255.00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그럼 B클래스인 경우에 IP 어드레스가 만약에 B클래스짜리다. 그러면 앞에 있는 두 자리가 16비트가 전부 다 네트워크 영역이고 뒤에 있는 16비트는 호스트 영역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서브넷 마스크를 만들 때는 앞에 있는 16비트를 1로 표시해주고, 왜냐면 네트워크에 해당되는 부분은 1로 표시해주고 호스트에 해당되는 부분은 0으로 표시해주니까 이렇게 표시를 할 것이고, 얘를 10진수로 바꾸니까 255, 255.0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C클래스의 서브넷 마스크는 어떻게 돼요? 여기 세 자리가 네트워크이니까 250 이렇게 1이 여기 24비트가 1이 와야 되고, 그래서 서브넷 마스크는 255, 255, 255, 0 이렇게 오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하면 A 클래스에서 서브넷 마스크는 255.000, B 클래스에 해당되는 IP 어드레스를 썼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서브넷 마스크는 255, 255, 00. C 클래스에 해당되는 IP 어드레스를 쓸 때는 서브넷 마스크를 255, 255, 255, 0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IP 어드레스가 있고 요 서브넷 마스크를 딱 갖다 대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네트워크 영역이구나. 그러면 C 클래스구나. 이 IP 어드레스가 있고 서브넷 마스크를 딱 컴퓨터에 입력을 시키면 이 두 자리만 네트워크로 인식하기 때문에 B 클래스 여기서 여기까지가 네트워크 영역이고 나머지는 호스트 영역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컴퓨터는 이 클래스를 몰라도 이 서브넷 마스크만 알면 네트워크 영역을 찾을 수 있겠죠. 만일에 A 클래스 IP 어드레스를 딱 줬으면 앞에 있는 것만 네트워크 영역으로 보고 나머지는 호스트 영역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프리픽스라는 말이 있어요. 프리픽스는 서브넷 마스크에서 1의 개수를 표시한 거예요. 서브넷 마스크 250.000인데 1이 몇 개 있어요? 8개. 그래서 8. 여기는 1이 몇 개 있어요? 16개. 여기 1이 16개 있죠? 그러니까 16. C 클래스에서는 1이 몇 개 있어요? 24개. 그러니까 24. 이렇게 프리픽스 표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언제 쓰느냐? 자, IP 어드레스를 딱 표시를 했을 때, IP 어드레스를 표시했을 때, 컴퓨터에 우리는 사람은 IP 어드레스만 주면, 클래스도 알 것이고, 네트워크 아이디도 알 것이고, 호스트 번호도 알 것이고, 다 알죠. 그런데 컴퓨터는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IP 어드레스 주고, 서브넷 마스크도 같이 줘야 돼. 그럼 표시할 때, 그러니까는 IP 어드레스 주고, 예를 들어 A 클래스면 255.000 이렇게 줘야 되는데 복잡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서브넷 마스크를 이렇게 표시하면 굉장히 번거롭기 때문에 이 프리픽스 방식으로 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IP 어드레스 주고 그 다음 슬래시 8, 16, 24 중에 하나를 딱 적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프리픽스를 보고 1이 몇 개 있구나. 그럼 앞부분부터 몇 자리까지가 네트워크 영역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됐죠? 자, 이제 잠깐 볼까요? 자, A 클래스 서브넷 마스크는 255.000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쓰면 번거로우니까 슬래시 8 10.10.1.0이라는 IP 어드레스가 있어요. 얘는 A 클래스죠. 서브넷 마스크를 이렇게 줘야 되죠. 그런데 표시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문서에 다큐멘트 할 때도 10.10.1.0의 서브넷 마스크를 255.000 이렇게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번거로우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면 10.10.1.0 슬래시 8 이렇게 표기해요. 서브넷 마스크를 굳이
안 쓰고 프리픽스로 대신 쓸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쓰면 내부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느냐. 서브넷 마스크 동작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10점, 10점, 여기는 1.0이라는 원래 IP 어드레스가 쭉 오고, 그 다음에 서브넷 마스크 255.000, 255.000이 오죠. 이걸 AND로 해버려요. AND를 하게 되면 전부 다 AND를 하게 되면 여기 위에 있는 값은 그대로 내려오고 나머지는 전부 다 0으로 깔리죠. 그래서 10.000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는 이 IP 어드레스와 여기 나와 있는 서브넷 마스크를 AND로 계산을 해가지고 나온 값, 결국 10.000이 네트워크 어드레스다라는 걸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왜 같이 주는지 알겠어요? IP 어드레스와 서브넷 마스크를 같이 주면 여기 나와 있는 이걸 이진수로 다 바꾼 다음에 AND 처리해버리면 둘 다 1인 경우에만 1이 나와요. 결국은 여기 앞에 1이 되어 있는 부분만 그대로 내려오고 나머지는 0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다 0으로, 호스트 영역은 다 0으로 변환이 되어 나온 이 값을 보고 네트워크를 알아낸다라는 거예요. 컴퓨터 입장에서. 그럼 B클래스에서는 어떻게 컴퓨터가 B클래스의 IP 어드레스를 보고 네트워크 어드레스를 찾아낼 수 있는가? 즉, 이 IP 어드레스를 보고 네트워크 어드레스를 어떻게 찾는가? 네트워크 영역을 어떻게 찾는가? 이걸 보죠. IP 어드레스 이렇게 줬어요. 우리는 172이기 때문에 B클래스이고 172.16.0.0이 네트워크 어드레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컴퓨터는 몰라. 그래서 얘를 같이 줘요. 같이 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계산한다? 172.16.10을 여기 이진수로 쭉 이렇게 172, 16, 10, 0 이렇게 쭉 풀어놓고 서브넷 마스크도 이진수로 255, 255, 00 풀었어요. 그리고 AND를 해버려. AND 하면 여기는 이 두 자리는 위에 있는 값이 그대로 내려오고 아래에 0인 이 두 자리는 전부 다 0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결국은 172.16이 내려오고 나머지는 0으로 되겠죠. 그래서 나온 이 값이 이 IP 어드레스가 속한 네트워크 번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거죠. 아, 이 IP 어드레스는 네트워크 영역이 172.16.00이고 호스트 번호가 뒷부분이다. 그리고 이 IP 어드레스는 네트워크가 이렇게 된다. 이걸 아는 거예요. C클래스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IP 어드레스가 있으면 얘를 이준수로 두고 그 다음에 서브넷 마스크를 255, 255, 255 둔 다음에 AND 처리 해버리면 여기 1로 되어 있는 부분은 그대로 내려오고 0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다 0이 되겠죠. 그래서 나온 값이 이 네트워크에 속한 어디서 어디까지가 네트워크인지 어디서 어디까지가 호스트인지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연습 한번 해보죠. 자, 이제 IP 어드레스가 여기 딱 주어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서브넷 마스크와 이게 각각의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퍼블릭 IP 어드레스를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이제 보죠. 자, 여기는 서브넷 마스크를 뭘로 써야 되죠? 255.0.0.0 왜? A 클래스이니까. 이거는 사용할 수 있어요? 퍼블릭 IP 어드레스예요. 사용할 수 있어요? 얘는 서브넷 마스크를 뭘로 써야 돼요? 255.0.0.0 왜? A 클래스이니까. 타입은 뭐죠? 프라이빗이에요. 프라이빗 어드레스. 그 다음에 여기는 뭐죠? 똑같죠? 얘는 뭐죠? 얘는 서브넷 마스크 없다고 그랬어요. 127번은 루프백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루프백 어드레스예요. 128, 11.0.0이네요. 서브넷 마스크는 뭘로 써야 되죠? 255.0.0이에요. 얘는 컴퓨터에 할당할 수 있어요? 할당할 수 있어요. 얘는 퍼블릭이에요. 퍼블릭 어드레스 사용할 수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죠? 동일해요. 얘도 퍼블릭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얘는 서브넷 마스크를 뭘로 써야 되죠? 말로 할게요.
여기는 서브넷 마스크가 B 클래스, 그러니까 동일해. 250, 255, 00. 얘는 프라이빗 172.31이면은 프라이빗 IP 어드레스죠. 사설 IP 어드레스. 퍼블릭으로는 못 써요. 내부적으로만 사용하는 거야. 자, 191 얘는 몇 번이죠? 얘는 똑같이 B 클래스.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여기서처럼 이렇게 얘는 퍼블릭 IP 어드레스. 여기는 C 클래스죠. 그래서 255, 255, 255, 0. 서브넷 마스크 이렇게 줘야 되고, 얘도 프라이빗. 내부적으로만 써요. 192, 168, 그 다음에 0번부터 255번 사이에 있으니까 프라이빗 IP 어드레스. 얘도 210 C 클래스, 얘는 퍼블릭 IP 어드레스. 223, 11, 1, 255. 이거는 똑같이 C 클래스, 퍼블릭. 얘는 못 써요. 얘는 D 클래스에 해당되죠. D. 사용할 수 없는 번호. 자, 이렇게 돼요. 대충 이렇게 보면 연습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봤어요. 이제는 IP 어드레스에 대해서 쭉 공부를 했는데, IP 어드레스를 보고, 이걸 보고, 이제 클래스 구분하고, 네트워크 아이디와 호스트 아이디 구분하고, 저 네트워크 아이디는 곧 네트워크 어드레스를 의미해요. 네트워크 어드레스도 찾을 수 있고, 또 브로드캐스트 어드레스도 찾을 수 있고, 또 각 IP 어드레스에 해당하는 서브넷 마스크도 찾을 수 있고, 그리고 서브넷 마스크를 가지고 컴퓨터는 어떻게 네트워크 어드레스를 만들어내는가, 찾아내는가, 자, 이런 것까지 배웠어요. 질문 있으면 게시판에 포스팅 하면 돼요.